여기 여행을 준비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에 들뜬 이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행지로 떠납니다. 날씨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주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케빈은 아들이 타고 싶어하는 제트스키를 빌리러 가지만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고 직원이 보트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마을 주민에게 현금을 주고 보트를 빌리는 것이었죠. 보트에 면허증이나 신분증 없이 아주 쉽게 보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보트 사용법을 전달받은 케빈은 곧장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고 넓은 바다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들이 타고 싶었던 제트스키는 타지 못했지만 가족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서 이들에게는 가장 좋았죠. 그러다 아들이 멀리 보이는 무인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잠시 쉴 겸 무인도를 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지만 가족들은 나름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들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 보트에 탑승하게 되는데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잔디깎기 엔진이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옆집 아저씨가 시동 거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왔죠. 연료를 확인해보니 충분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시동은 계속해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보트 주인이 신고해줄까 기대해보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무인도에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때 섬 근처에 한 척의 보트가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보트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흘러가며 이들은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섬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보트지만 몸을 싣고 흘러가는 대로 운명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떠내려온 보트는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은 또 다른 무인도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근처에서 지나가던 배 한 대를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케빈은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다행히도 케빈의 목소리는 지나가던 뱃사람들에게 들리게 됐고 이들을 구조하러 오게 됩니다. 뱃사람은 케빈이 의사라는 것을 듣자 엔진의 장치를 건드려 더 망가뜨립니다. 목숨을 구해줬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100만 달러. 하나로 11억 원을 요구하는 뱃사람과 케빈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오가지만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되죠. 케빈을 기절시킵니다. 눈을 떠보니 배 위에는 아내와 아들이 없고 자신만 있었습니다. 뱃사람은 돈부터 받은 다음 다시 가서 아내와 아들을 구해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케빈은 곧장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인 금액은 19만 달러, 하나로 약 2억밖에 되지 않았고 뱃사람은 결국 합의를 하게 되죠. 돈을 받은 뱃사람은 케빈과 함께 가족들에게 향하게 되는데 따로 탈 수 있는 배를 준 뒤 문을 잠궈버리고 도착해서 열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육지에서 멀어졌을 때 뱃사람이 케빈에게 보트를 옆에다가 붙이라고 지시하는데 곧장 케빈이 타고 있는 보트로 넘어가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죠. 케빈이 가족을 찾게 되면 자신을 신고할 거라는 생각에 뱃사람은 케빈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트의 바닥은 점점 부서지기 시작했고 물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문이 잠긴 케빈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케빈은 살아야겠다는 집념하에 조정 레버를 떼어내서 문에 붙어있는 낡은 나무를 부수기 시작했고
구살생으로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지나가던 보트에 발견되어 구조됩니다. 현지 경찰과 미국 대사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근처에는 비슷한 규모의 섬이 수백 개가 있었고 그래서 수색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경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작극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아내와 아들을 구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케빈은 섬의 위치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뱃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케빈이 아는 거라곤 뱃사람이 동료를 부를 때 말했던 호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에라는 이름을 찾아서 갔지만 그가 찾던 호에가 아니었죠. 그러다 택시 운전사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되는데 그 흉터는 전에 뱃사람이 가지고 있던 형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병원 의사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정보를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죠. 결국 케빈은 뱃사람의 정보를 얻는데 성공합니다. 미구엘이라는 이름과 사는 곳의 주소까지 알아낸 케빈은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구엘은 아내와 자식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미구엘과 마주치게 되고 거기서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구엘의 딸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게 되는데 실수로 발사된 작살에 딸이 죽고 케빈 또한 상처를 입습니다. 자신에게 달려든 미구엘마저 케빈이 죽여버립니다. 눈을 떴을 때 케빈은 병원이었고 2명을 죽인 살인 용의자로 감시 중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수색도 종료된 상태였죠. Okay, listen, the last thing they want is a media shitstorm that they think is started by someone who they consider a murderer. 이성을 잃은 케빈은 옆에 있던 경찰의 총을 빼서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Get back! I'll shoot. I'll shoot. 섬의 위치를 알고 있던 미구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희망은 보트를 운전하던 호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살인 용의자로 수배된 상태였고 주변의 경찰들이 케빈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죠. 케빈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한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처럼 케빈이 찾고 있던 호에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고 도망치는 호에를 케빈이 뒤쫓기 시작합니다. Stop! 자신의 가족 위치를 묻는 케빈에게 호에는 죄책감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운이 나쁘게도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버립니다. 죽어가는 호에를 잡고 케빈은 자신의 가족이 갇혀있는 섬의 위치를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섬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케빈은 곧장 선착장으로 가서 보트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성을 잃은 케빈은 그냥 빨라 보이는 보트 한 대를 뺏어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보트의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케빈을 뒤쫓기 시작했고 총까지 쏘면서 케빈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케빈이 타고 있던 보트는 모터가 2개인 고출력 보트였고 뒤따라오는 경찰들을 쉽게 따돌려 버립니다. 한참을 지나 케빈은 드디어 가족들이 있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둘 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어서 빨리 아내와 아들을 육지로 옮겨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었는데 과다출혈과 너무 무리했던 케빈은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경찰 헬기가 케빈이 타고 왔던 보트를 발견하게 되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영화 익스토션은 중반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명적인 전개들이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같은 전체적인 전개였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배운 교훈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행에 책임을 지기 싫다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고, 둘째,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업을 절대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통장에 1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구독은 아니어도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